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정형화된 비즈니스 모델 표현 방법은 없습니다. 산업이 다르고 각각의 아이템의 특성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담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 이 중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우리 기업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선택, 취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가치 제안이 먼저 필요할 텐데요. 가치 제안은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 가치 제안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판매할 것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리의 수익 구조를 넣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안에는 자금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건지, 그리고 파트너는 누군 건지, 전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해 놓고 하나하나를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형태로 다시 쓰셔야 되는데, 물론 이를 위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타이밍이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하다가 문서 작업만 하다가 시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지침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내 외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해 놓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는 건지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명확하게 그려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무슨 아이템이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기능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누가 사는지, 목표 고객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명확할수록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도 명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못한다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 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앞의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왜 구매하는가? 구매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구매 가치는 B2B와 B2C가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한 기업이 B2B와 B2C를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B2B와 B2C 동일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사실 가격대의 혼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B2B가 살면 B2C가 죽고요. B2C가 살면 B2G가 죽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일한 제품으로 B2B와 B2C를 공략하지 않고요. 우리가 B2B인지 B2C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장에 맞는 형태의 사업 전략을 짜는 게 일반적인데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B2C에서는 고객이 감성적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성적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B2B나 B2G는 높은 기술력, 낮은 원가, 그리고 유사 실적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효율화를 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 구매 가치가 될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네 번째 질문은 사실은 창업자와 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림을 멋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멋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요. 결국 비즈니스는 내부 역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역량은 팀을 혹은 파트너를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들도 비즈니스 모델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내부 역량은 밸류 체인 관점에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연결된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원재료를 갖다가 제조를 하고 그리고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AS를 해주는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밸류 체인을 식별해 놓고요. 그 각각의 공정에서 핵심되는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할 건지, 우리가 한다면 우리 기업이 역량을 쓰면 되고요.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파트너 기업과 협력 정도를 나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을 저는 밸류 체인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나 들어갈 것 중 하나가 시장성과 성장성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돈이 목표점은 아닐 수 있죠. 기업에 따라서 소셜적인 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돈이 목표는 아니지만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돈 버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아무리 사회에서 건강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 조직원부터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뜻도 이상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장인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 가격도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앞 시간에 마케팅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알리는 것은 다 돈을 쓰는 거고요. 실제 우리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언어다, 이러한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정확한 신호를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중요하신가요? 수익이 중요하신가요? 모두 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커지면 수익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것은 어쨌든 기업의 의사결정인 건데요. 매출액 중심의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수익 중심의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수익 관점에서 얘기해드리면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10,000원인데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10% 높여서 판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을 10% 올려도 추가적인 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을 10% 올려도 고객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단순 전제를 깔고 계산을 해보면요. 판매 가격을 10% 높이면 기업의 수익은 33%가 증가합니다. 사실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싸게 파는 건데요. 물론 비싸게 판다고 해서 고객이 사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반드시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간혹 경쟁자가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경쟁자에 대한 것을 좁게 해석해서 그런 거고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게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지만 항상 대체제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대체제 관점까지 고려한다면 경쟁자가 없는 산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이러한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운동화를 안 신는다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대체제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는 고객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산업의 특성을 모릅니다. 저는 같은 의미라고 보는데요. 앞에 가격 관점에서 반드시 소비자는 대체제 관점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제 관점에서요. 결국 가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 넘어와서 손익분기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원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라면 30%가 원가다 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원가를 분석하실 수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이런 것을 판매 관리비라 부릅니다. 판매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에 써야 되는 월세라든가 관리비, 이런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팔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케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재고비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직원들 인건비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라 부르는 4대 보험에서부터 회식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비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매 관리비라 부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잡으셔야 되고, 여기에 다시 판매비를 빼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비용들이 있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아니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나가야 되는 이자라든가 원금 상환 비용들, 이런 것들을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실제 우리가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시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8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질문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부 역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표현할 때 저는 밸류 체인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의 일련의 비즈니스 흐름을 쭉 그려보는 거죠. 원재료에서 제조를 하고 그리고 만든 것을 유통을 시키고 마케팅을 하고 최종 AS까지 하는, 그리고 뒤에 뭐 또 다른 추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밸류 체인 관점에서 작성을 해보고 그 단계별로 핵심 지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해야 된다면 제조에서 아주 중요한 품질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성하면 되는지, 그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 파트너를 이용할 건지를 밑에 어떻게 구현할지를 밑에 작성을 하는 형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요. 밸류 체인 위에다가 목표 고객과 구매 가치를 기술하는 형태도 비즈니스 모델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표현 방법으로 밸류 체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각화하는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우리의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이 플랫폼에 공급자가 있을 거고 이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것들을 주고 받는지를 기술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3자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우리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자가 있을 겁니다. 플랫폼의 고객과 공급자 그리고 광고주, 이런 형태로 화살표 방향으로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구성하는 방법들도 비즈니스 모델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9블록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한 9가지 요소를 한 장의 장표에 그려보는 건데요. 주요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관계입니다.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고객이 3개 집단이라면 이 9블록이 3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고객 집단이 다르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다를 것이고 그 가치에 맞는 프로세스가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9블록을 작성하실 때 유의할 것 중에 하나는 9블록에는 하나의 고객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고객 관계에서 조금 더 막연하게 20, 30대 여성이라고 정의하지 마시고요. 페르소나 단위로 정의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실 거고요.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 가운데 이들이 얻게 되는 가치 제한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고객 관점에서 그들이 구매하는 이유가 해당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계와 가치 제한 그 밑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유통하면 되는지 유통 채널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시면 되고요. 좌측 요인에서는 주요 파트너와 주요 활동 그리고 주요 자원들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주요 파트너, 활동,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파트너와 주요 활동, 주요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들은 우리가 앞단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목표 고객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파트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시장이어도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그리고 파트너를 구할 수 없다면 비즈니스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 목표 고객을 결정할 때 주요 파트너와 우리의 자원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9블록 하단에는 비용과 수익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가 비율이 얼마고 판매 관리비가 얼마, 이런 것들이 비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원가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되고요. 생각보다 간접비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원가 분석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 들어가는 김은 김밥에만 쓰기 때문에 직접비죠. 그런데 김밥에 쓰는 쌀은 김밥에도 쓰고 라면도 쓸 수 있고 다른 분식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쓰이죠. 이런 것들을 간접비라고 합니다. 기업은 생각보다 간접비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원가 분석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 한 달 정도 영업을 해보거나 아니면 1000개 제품을 만들거나 10,000개의 제품을 만들면
대략적인 아주 디테일하지 않지만 원가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가 구조가 결국 우리가 가격 설정할 때 최하한선이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원가를 알아야 여기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 얘기인데, 과거에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는 사실 수익은 명확하죠. 제품을 팔아서 돈 벌겠다, 아주 명확한데,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거기선 돈을 안 벌고 제3자에게 광고를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은 앞에 강의에서 여러 차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갈수록 비즈니스가 고도화되면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돕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돈을 버는 형태들로 생각보다 수익 모델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밸류체인 관점에서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비즈니스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을 놓고 서로 화살표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 표현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나인블록인데, 나인블록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인블록이 됐든 밸류체인 관점이 됐든 시각화하는 방법이 됐든 이 한정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조금 더 실행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금이면 어떤 자금들이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손익분기 분석까지 조금 더 사업계획서 형태로 구조화하시는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의 최종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